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자,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코스피는 좀 강했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의 단기 테마, 이런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부침이 심하죠. 추운도차가 막 급등했다 떨어지고, 맥심 관련들이 급등했다 떨어지고,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는데, 일단 시장의 주도주가 그동안 좀 딱히 없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동안 보면 반도체 주식들이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도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이 월봉 고점에 있는 친구들만 좋아하고 반도체도 사실은 4월달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등을 해주다가 요렇게 다시 한번 조정권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조정권이 들어왔을 때 제가 월봉 바닥에 있는 반도체 주식들을 잘 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멤버님들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월봉에서 바닥에 있는 애들 특히 너무 좀 안 올라가도 실망하지 말고 가만히 잘 들고 있으면 이러한 친구들이 결국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다. 단지 저는 사실은 반도체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누구다 맞출 수 없죠.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단지 그냥 이 바닥권에서 좋은 주식을 잘 사놓고 좋은 기업이 기존에 가치가 있는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그런 친구들을 꾸준히 모아나가면 나중에 결국은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모든 주식은 어차피 미래에서 오지 않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간만에 6%대 정말 많은 개인분들이 좋아할 정도로 그리고 그동안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있죠. 삼성전자 때문에. 근데 왜 뛰었나 봤더니 자, 삼성전자가 32GB 디램을 개발합니다. 40년 만에 용량 50만 배 됐어요.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한 게 1984년도인데 이때 64GB 떴거든요. 이게 DDR5죠. 이 DDR5 가격이 일반 메모리보다도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고 시장이 좋다는 거 이쪽 시장이라고 벌써 우리가 40년 만에 50만 배 역사적으로 참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 정말 이 대단한 삼성전자입니다. 역시 기술력이 상당히 좋죠. 자, 이러한 삼성전자 이런 좋은 주가를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엔비디아의 HBM3 공급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공급했었는데 이제 HBM3를 삼성에서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뉴스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삼성 담당자만이 알겠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좀 굉장히 좋아요. 역시나 많은 개인분들이 오랜만에 좀 환호를 했죠. 7만 전자를 드디어 해줬고 이 사실 삼성전자는 뭐 지금 꼭 떼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려면 너무 단기로 대응하지 말고 물론 이게 8만원, 9만원 저는 월봉 고점에서 주식 사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단기로 살짝 들어갔다고 팔고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는 이런 데가 아니고 특히 5개월선 깼을 때 지수가 막 이 3000P를 갈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언제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고 지수가 안 좋다고 하고 드디어 주식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이 자리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여기서 사놨더니 이만큼 간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이고 코스피도 그래서 삼성전자 예전에도 제가 굳이 매수하시려면 삼성전자를 5, 6만 원대부터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한 두 달간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했죠. 그런데 월말 종가상 저번 달 월말 종가상 정확히 20개선 안깼죠. 제가 항상 이 강조하는 그 이동평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월봉에서 20개선을 깬다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가 무너진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거든요. 이렇게 20개선 안 깨게 되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따라 올라가서 고점을 찍게 돼요. 이 친구가 이제 뛰게 되면 역시나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74,000원대까지 회복은 가능해 보이고 추가로 DDR5라든가 이런 흐름이 더 좋아지게 되면 8만원대까지도 일단은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우량주 대양주를 떠나서 이 대형주는 확실히 속도가 늦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또 대형주를 선호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또 유일하게 또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은 하시죠. 막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위험성들이 있으니까 중소형주는 그런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은 잘 보실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오늘은 두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디까지나 종목 추천이 아니에요. 공부해야 저희는 어떤 경우든 간에 카톡방, 리딩방 이런 거 절대 운영 안 하고 단지 공부하는 그 채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멤버님들하고도 거의 전체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죠. 시장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 거며 또 앞으로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 중에
과연 좀 시간을 갖고 3개월, 6개월 잘 모아나갔을 때 내 계좌에 좋은 수익을 줄 만한 친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하는 채널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을 공부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하나메이커는 대단하죠. 한미반도체 대단하고. 근데 어쨌거나 이 중에서 JT하고 SFA 반도체를 볼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SFA 반도체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SFA 반도체를 볼 건데 참 지금 DDR 관련해서 JT가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자, JT를 좀 챙겨보면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옛날에 아이투자라는 데서 이제 그 발췌한 기사인데 좀 초록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참고하시고 이게 2월 달의 기사예요. DDR 최대 수혜주는 IBK에서 JT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JT가 DDR 관련해서 굉장히 그 좋은 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삼성이라든가 SK 실제로 발주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어제 급등했죠. 삼성전자 최대용량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 32기가 대단한 거죠. 그죠? 이거 만들면서 이제 그 JT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JT는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사실 지금 비메모리나 후공정 장비 업체들에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JT가 7월 달에 계속 날아간 적이 있어요. JT가 예전에도 제가 멤버님들한테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예전에 여기 선 그려놓은데 여기부터 얘기해 드렸고 크게 한 바닥, 두 바닥, 다중바닥을 그려놓고 그냥 빵 때렸거든요. 이제 너무 올라갔으니까 제가 뺐죠, 얘를. 올라간 주식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와버렸어요, 여기를. 그리고 앞전에 이 대량 거래가 한번 빵 터졌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어제의 음봉이 이틀 전에 음봉이 제일 좋았고, 이 음봉을 보고 있었다면 다음날, 이날 뛸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여기서 그 DDR이라든가 후공정, 비메모리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다시 와버렸죠. 회귀해버린 거예요. 자, 다시 뛸 건데 드디어 삼성전자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반도체가 살아나면 물론 이미 어제 금요일 종가상 20%가 뛰었기 때문에 쫓아가서 하면 조금 부담이 되겠죠. 물릴 수도 있으니까 꼭 분할 매수, 무조건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쉬워요. 이게 욕심을 버리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데 쫓아가 꼭 사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쫓아가 사는 자리가 월봉의 최고점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바닥을 타고 잘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정말 사고 싶더라도 손절 라인을 잡고 내가 이 친구를 말하면 500만 원 사겠다. 그럼 100만 원씩 5번 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해해서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올라가면 그것만 내고 수익을 내면 되는데 대부분의 또 많은 분들이 막 이런 거 신용 쓰고 미수 쓰고 막 이틀 만에 뛸까 봐 막 그 쫓아가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분할 매수나 작은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물려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이틀 동안 조정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요렇게 61선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시간에 밀리긴 했는데 시간에 밀렸다고 꼭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RS 오토메이션을 보면 이 친구는 어제 순간 급등했다 왔는데 이날 급등해놓고 다음 그 시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를 달았거든요. 그래 놓고 결국은 이날 고점이 13%까지 날아갔어요. JT도 저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에 떨어졌으면 당연히 뭐 다음 같은 날, 내일 같은 날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죠. 이런 데까지.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더 한번 사야 되겠는데 미수 쓰고 신용 쓰고 풀로다가 주식을 매수해버리면 물론 중장기로 끌고 가면 되는데 신용이나 미수를 중장기로 끌고 갈 수는 없죠. 특히 미수 같은 경우는 2, 3일 뒤에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분할로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 꾸준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뭐 떨어지면 이틀. 그럼 땡땡이죠 이거. 그러니까 5일선 근처까지 밀리게 되고 이 가격은 예전에도 잘 반등해준 가격이기 때문에 이 DDR5라든가 비메모리 후공정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이 친구는 다시 뛰어가지고 아무리 못 가도 최소한 정고점 이런 데는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매도가 맞죠. 사실 조금 올라온 친구는 아니에요. 예전에 2,200원짜리가 6배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심하게 조정이 들어왔고 이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잘하면 이전 고점까지 목표가가 13,000원에서 12,000원대인데 예전에 12,000원대를 맞고 떨어진 이유는 예전 월봉 고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에 저런 이슈로 해도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전 고점인 12,000원, 13,000원까지 순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목표가가 짧게 보면 이제 이런데 이렇게 변곡점이 있죠. 이렇게 11,500원대가 되긴 하는데 높게 보면 이렇게 11,800원대, 12,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단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순간 쫓아가거나 그러지 말고 반드시 계획을 잡는 거죠. 이 친구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겠다. 하루, 뭐 3일 뒤에 또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막 무리해서 오늘 막 전부 다 몰빵해야지. 막 한 방에 다 살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JT의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깔끔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물론 저번 분기에 적자가 나긴 했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죠. 38억 60억 때 한 번 줄었는데 2021년도 이때 코로나 때거든요. 이때 110억. 그게 151억 대단한 회사예요. 그죠? 그 현금 유보율이 1118%니까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이쪽 지구서 1.67에 대한 PBR은 높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철강주가 1.67이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 식품이 1.67은 말도 안 되는 엄청 높은 거죠.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나 이쪽에서 1.67은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퍼가 6.97이라는 건 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재무제표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월봉에서 저점일 때가 저평가지 실제 높으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추세는 굉장히 강하고 특히 이 월봉에서 매물대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뚫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사실 여기 깨도 상관없어요. 깨도 이렇게 5개월 근처에 다시 사시면 돼요. 9,000원대. 그러니까 한 번에 무리해서 사지만 않으면 분할로 사놓으면 나중에 좋아질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DDR5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SFA 반도체거든요. 4분기부터 회복 예의가 있는데 역시 SFA 반도체도 당연히 DDR5 관련주입니다. 사실 SFA 반도체는 제가 예전에 어디서 한번 말씀드렸냐면 이런 데서 바닥에서 그냥 잘 사놓으시라고 그랬더니 빡 때려 날아갔거든요. 근데 JT하고 똑같죠. 241선 근처에서 여기 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사실 완벽히 무너졌으면 위험했는데 이렇게 241선이 올려놓고 금요일날 급등했습니다. 한 7%대 갔죠. 자, 그런데 JT는 많이 올라가 있을지언정 아직 SFA 반도체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급락한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약간 빠져나간 뭐 그런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SFA 반도체 본질의 가치가 변하진 않는다. 특히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60개선 위에 있죠. 우리가 주식을 사는 데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이런 데 사가지고 물려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데 사서 물리면 바닥권일 때 꾸준히 사시면 되거든요. 이 그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월봉 고점에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물려가지고 사는 게 물타기. 내가 계획을 갖고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아나가는 건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할 때하고 물타기 할 때하고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틀려요. 물타기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무서우면 물타기 하는 거고 물타기 하기도 무서울 정도죠. 그런데 분할 매수는 내가 계획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특히 SFA 반도체는 60개선 위에 있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마 뭐 하루 이틀 정도 반도체가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나스닥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반도체 주식들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까지 관심 있게 꼭 보시고 또 좋은 종목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공부해 볼 테고 멤버님들은 따로 저 자리 마련해가지고 내일에도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아직 DDR5 관련해서 굉장히 안 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의 변화가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위주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 자세히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내일 한번 일요일 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이죠. 주말에 너무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한 잔, 제가 좀 술을 좋아해서 술도 한 잔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